안녕하십니까, 로뚱입니다. 오늘 찍을 영상은 바로 프로칼리버입니다. 지금 조립하고 있는 건 프로칼리버, 여기는 9.5, 여기 있는 거는 이제 9.6, 여기 있는 거는 9.8. 지금 세 가지 모델이 있고, 저희는 일단 9.7 모델은 지금 여기에는 없어요. 일단 지금 있는 모델을 말씀드릴게요. 9.5는 M하고 스몰하고 16M, M에 모델은 홈페이지 들어가서 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보시면은 이제 자기 키에 맞는 사이즈 있고, 여기로 전화하셔갖고 근처에 있는 매장, 트랙 매장 전화하셔갖고 사이즈는 보셔보시면 되고, 오늘 이렇게 세 대를 깔아놓은 이유는 프로칼리버 시리즈를 갖고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저는 원래 자전거를 로드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MTB로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프로칼리버를 이걸 좀 조사를 하면서 굉장히 좀 저 나름대로 되게 신났어요. 21년에 완전히 모델이 완전히 바뀌면서 9모델과 10모델로 얘기할게요. 21년 이후의 모델은 이제 10모델이라고 그러고 21년 전 모델 9모델이라고 하겠습니다.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느끼기로는 오늘 그 얘기를 중점적으로 할 거고, 부품에 대한 얘기는 맨 마지막에 할 겁니다. 자, 제일 먼저 할 거는 바로 지오메트리입니다. 지오메트리라는 게 무엇이냐? 자전거 뼈대의 이제 간극, 이제 앞타이어, 뒷타이어의 간극, 그리고 크랭크의 위치, 위아래로 갔는지 그런 위치,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얘기하는 게 지오메트리라고 합니다. 자전거가 섰을 때 이제 핏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9모델 같은 경우는 지오메트리를 확인해 보니까 도로 주행을 위해 나온 MTB 바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오메트리가 약간 거기에서 신모델로 오면서 산악을 위한 MTB로 좀 바뀌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야, 그거 알고, 야, 그 부모델하고 신모델을 왜 그렇게 따지나? 거기에서도 그렇게 써져 있었어. 그러니까, 왜 그랬다니 모르겠어. 근데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사장님 잘 들어봐. 공부 좀 하세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나누지, 그죠? MTB인데 왜 도로주행이라고 해, 그죠? 그건 좀 이렇게, 좀 신기하지, 하나씩. 그래, 나도 신기하더라고. 왜 그래 하지? 그렇게 해서 지오메트리가 바뀌기 때문에 부품들 또한, 액세서리, 부품들 또한 그렇게 산을 중점적으로 좀 바꾼 것들이 좀 있어요. 그렇다고 얘가 도로주행을 못하냐? 또 그건 또 아닙니다. 참 신기한 거예요. 전천후로 다 쓸 수 있게 요번에 바뀐 거예요. 에몬다가 에어로하게 바뀐 것처럼 이 자전거도 산에 중점을 줬지만 도로에서도 빨리 달릴 수 있는 소스를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트랙에서 빠질 수 없는 바로 이 뒤에 있는 아이소스피드죠. 어느 트랙 자전거에서도 아이소스피드는 뭐 뛰어나죠. 그런데 아이소스피드의 환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절대 아이소스피드는 쇼바가 아닙니다. 그냥 보조 역할을 하는 고무대기 하나 달아놓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막말할 수 있는 거는 저는 트랙에서 받은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트랙을 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약간 요만큼의 그 진동을 잡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거 차이가 얼마나? 아니지. 탄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거야. 솔직적인. 하지만 트랙 사랑합니다. 이 아이소스피드가 그렇게 환상적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에서 이제 나오냐? 우리 요초를 탈 때는 별로 그런 걸 못 느끼는데 자잘한 자갈 같은 밭 있잖아요. 거기에 있을 때 진동을 확실하게 잡아주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루미늄 C포스트에 알루미늄 안장을 2개를 다 카본으로 딱 바꿨어. 그러면 얼마나 그 진동이 잘 잡아주겠어요? 그 정도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역할.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게 아이소스피드라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게 아이소스피드. 그 정도밖에 안 좋은데 이거. 트랙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바로 이제 앞에서 이 핸들이 꺾였을 때 끝까지 안 꺾이는 이 시스템, 럭블럭 시스템. 럭블럭 시스템이 왜 나왔냐? 제가 이거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참 신기한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긴 지금 조립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걸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럭블럭 시스템 때문에 안에 밑에 이제 다운 튜브 같은 경우가 다른 자전거랑 비교해 보시면 확실히 차이가 확 나요.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 위에랑 좀 붙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니까 한번 꺾인다는 얘기죠. 라운드로.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다운 튜브가 일직선으로 쭉 내려옵니다. 록블럭 얘기하는데 이 얘기를 왜 해? 근데 이것 때문에 록블럭이 만들어졌다는 저희 뇌피셜입니다. 프레임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만들면 아무래도 이 끝에 그 걸리는 하중 자체가 여기를 잡고 있으니까 낫겠죠? 근데 앞으로 더 오면요. 여기서 오는 이제 파워,
이제 여기서 오는 힘 전달이 다운 튜브에 정확하게 전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구루터기를 쳤을 때 강성 자체가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 가지 흠이 생기죠. 나중에 핸들이 확 돌아갈 때 이 쇼바 윗부분이, 이 샥 윗부분이 이 밑에 여기를 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온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 이제 일석이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 굉장히 칭찬합니다. 강성도 좋고 강성도 잘 만들었고 앞에서 오는 충격을 다 완화할 수 있는, 프레임이 다 받아갖고 뒤로 흘릴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 이거 정말 칭찬해 줄 만한 거예요. 저희가 도로 주행을 할 때도 앞으로 쭉쭉쭉 나갈 수 있게 밑에 다운 튜브랑 프레임 자체가 잡아주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쭉쭉쭉 나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록블럭 시스템 앞으로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하나 조금 이제 걱정이 되는 건, 도만이나 마돈 같은 경우도 핸들이 돌아갈 때 더 이상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장치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약해. 장점 말했으면 이제 한번 깨야죠. 저는 무조건 깰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돌아갔을 때 힘을 받았을 때 얼마나의 힘을 받고 얼마나의 힘을 받았을 때 깨질 건지. 근데 이게 깨지면 문제가 분명히 여기 때릴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얼마나 도만이랑 마돈이 얼마나 약하냐면, 제가 앞바퀴를 떼고 차의 뒷좌석에 자전거를 실어요. 자전거를 실 때 뭐가 딱 걸려갖고 탁 하잖아요. 그럼 위에서 갑자기 그 카본 깨지는 소리가 탁 나요. 열어보면 그거 100% 깨졌어요. 핸들이 훅훅 가요. 그 시스템을 여기다도 도입한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육각 렌치로 이렇게 뭔가가 이제 있어요. 이게 이제 록블럭 시스템의 핵심 같은데 요게 이제 얼마나 버텨줄지가 이제 걱정입니다. 그거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고,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바로 허브에 있어요. 6폴이라고 해서 허브 안에 라쳇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첨부 차료 하나 올리겠습니다. 라쳇 안에 원래 라쳇 그 이빨 타다다닥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원래 MTB는 4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건 6폴, 그러니까 그 핀이 6개 있다는 거예요. 페달이죠. 페달이 유격이 딴 자전거나 로드 자전거 같은 경우는 5에서 7도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힘을 줘도 안 밟히는 텀이 있다는 거예요. 텀이 있는데 6폴, 그거를 이제 적용을 하면서 이게 2에서 3도밖에 안 돼요. 이게 왜 좋냐? 그만큼 텀이 없기 때문에 산악을 올라가다가 구루터기를 만나서 내가 뉴트럴 포지션에서 갖고 있다가 텁으로 올라갔다가 앞에서 푸시를 하면서 자전거를 올려놔요. 이거는 전 다운힐을 탔으니까 아는 거예요. 하다가 해서 올려놨어. 그리고선 페달을 밟아야 돼. 오르막길이니까. 오르막길을 밟을 때 턱 하면서 이렇게 그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지를 가든 산악을 가든 내리막길에서 갑자기 오르막길로 탁 치고 올라갈 때 그 조금의 차이도 없애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그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들을 적용시킨 게 이 자전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굉장히 마음에 드는 자전거고, 이거를 알아보면서 굉장히 좀, 와, 이거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신경 쓰고 있는 게 트랙인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트랙 좋아? 응, 사랑합니다. 트랙 사랑합니다. 전화 주세요. 계속 말하지만 트랙 자전거는 프레임을 만드는데도 고집이 굉장히 셉니다. 강성을 무조건 생각하는 자전거라는 겁니다. 자전거 때문에 자전거가 뭐 부러지고 이거를 최소한으로 막기 위해서 프레임에서 강성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게 지금 9.5, 9.6, 9.7, 9.8 네 가지 모델이 있는데 똑같은 프레임을 써요. 마운틴 OCLV. 로드 같은 경우는 OCLV 등급이 500, 뭐 700, 800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냥 마운틴 OCLV라는 똑같은 프레임을 씁니다. 다른 게 뭐냐? 구동계, 핸들바, 바퀴. 핵심적인 부품, 바로 프레임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5를 사도 하나씩 업그레이드하는 맛이 있고, 돈이 좀 괜찮으시면 9.8 그냥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게 싫다 그러시면은 밑에 걸 사셔갖고 차근차근히 올리셔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대신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중복 투자가 좀 들어가겠죠. 하지만 뭐 그 정도 감수할 수 있다 그러면 좀 상관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자전거가 지금 갖고 있는 DNA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런 시스템이 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가격 면에서 괜찮다고 생각만 하신다 그러면은 그냥 무조건 사시면 됩니다. 자기야, 그래서 하나 사달라고.
조용히 하라니까 조용히 하고. 근데 이 자전거에 흠이 좀 있어요. 흠이. 제일 나는 이해가 안 돼. 아니, 자전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샥도 폭스랑 락샥을 씁니다. 두 개가 뭐가 좋다 뭐가 안 좋다의 말은 뭐 의미가 없어요. 이미 너무 많이 검증이 됐고, 프로 다운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쓰시는 분들도 락샥과 폭스샥에 대해서 분분하게 얘기가 많은데 우린 지금 그걸 얘기할 게 아니니까. 모든 모델 다 샥에 잠금 장치, 락 장치가 다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샥을 100mm 꽂아 놓냐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산타라고 해놓고 샥 100mm 꽂아 놓는 게 어딨어요. 이거 싱글끌가라고 만들어 놓은 자전거잖아요. 트랙에서 이거 만드신 분들 좀 보시고 반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 120mm까지만 꽂아도 난 이해를 하겠어. 120mm는 최강이지. 120mm 꽂으면 진짜 너무 좋죠. 그런데 왜 100mm 꽂아 놓냐고. 이게 말이 돼, 안 돼? 트랙 사랑합니다. 전화 주세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아쉬워요. 자전거는 산을 가라고 만들어 놓고 그렇게끔 만들어 놓고 그 DNA를 심어 놓은 애한테 샥을 100mm를 꽂아 놓는다? 아니, 산 타시는 분들 생각을 해보셔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돼. 그리고 이제 이거는 좀 번외 얘기인데, 작년까지 21년도 모델로 나왔던 거는 사이즈가 작아지면 27.5인치 휠을 썼어요. 근데 지금 22년도에 오면서 작은 사이즈도 29인치 휠을 쓰고 있습니다. 휠 얘기가 나왔으니까 타이어 같은 경우는 지금 2.2, 근데 이거 최대는 2.5까지 낄 수는 있고요. 지금 기본으로 달고 나오는 것 같은 경우는 본트래거 타이어들을 다 지금 달고 나오죠. 밑에 등급이랑 위에 등급 똑같이 XR2 제품 쓰고 있습니다. 근데 타이어는 제가 써보진 않은 타이어라서 뭐 딱히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래요. 핸들바로 올라갈게요. 핸들바 같은 경우는 백스윕이라고 하나요? 이게 안 타다 보니까 용어를 다 잊어버렸어. 핸들바 같은 경우는 일자형 핸들바가 아니고 백스윕이라고 뒤로 약간 이렇게 활처럼 휘어져 있는 핸들바를 지금 쓰고 있어요. 이 핸들바도 저 같은 경우는 일자 핸들바를 썼어요. 사이즈에 따라서 230인가 220부터 250까지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그냥 장착되어 있는 핸들바요. 근데 이제 9.8 되면은 이제 여기 보이는 최상급 이제 일체형 핸들바가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자전거의 세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용품 얘기 조금만 하자면은 9.5, 9.6, 9.8 세 가지 모델은 시마노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다 시마노 제품을 쓰는데 앞에 크랭크만 조금 바뀌어요. 이게 그 홈페이지 가보면 시마노가 들어가 있는데 시마노가 안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딱 집어서 말씀은 안 드릴게요. 티수 궁금하시잖아요. 사장님, 티수가 어떻게 돼요? 앞에 거 크랭크 30T. 앞에 30T 최대로 키울 수 있는 티수가 36T까지. 조금 크게 얘기해 주셔야 되니까. 36T까지 됩니다. 됐습니까? 36T까지 돼요. 뒤에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5, 9.6, 9.8은 시마노 거, 9.7만 스램 걸 씁니다. 조금 달라요. 시마노 거가 이제 뒤에 게 크랭크가 몇 T죠? 1151T. 스램은 1550T. 보세요. 조금 달라요. 모델이 6.7을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이제 수급이 어려우니까 아마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뇌피셜이 들어갑니다. 수급 자체가 어려우니까 지금 이것도 꼈다가 저것도 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9.6 같은 경우도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면 시마노로 돼 있어요. 근데 뭐야? 프라식스라는 크랭크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제원상에는 시마노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부품에 대한 언급은 조금 자제를 하겠습니다. 뭐 3월달 넘어서 다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모든 제품들의 티수는 3개는 똑같고 하나는 슬램 쓴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고, 최고로 높은 등급 XT 제품까지만 들어가고 있어요. 대신에 9.8 앞에 크랭크 같은 경우는 카본 크랭크가 들어가요. 다운힐 부품들이나 이제 휠 가이드 같은 체인 가이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만드는 회사더라고요. 조금 가격대 있는 크랭크를 썼다, 믿을만한 크랭크를 썼습니다. 제가 이번에 모델 보면서 참 신기했던 게 9.6 모델만 허브가 좀 다르더라고요. 약간 색깔이 달라요. 레인보우 색깔 같은 파츠들을 몇 개 넣어줬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홈페이지에서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인서트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요거 자체가
뭐 보기로는 괜찮아요. 다만에 조금 포인트가 들어간 그런 자전거라고 보시면 돼요. 앞에 크랭크 같은 경우도 조금 이게 좀 벅차다 그러시면은 36D까지 키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일 이제 산악 갔을 때 제일 중요한 거 뭘까요? 브레이크. 그렇죠, 브레이크. 6.5는 앞에 뒤에 160입니다. 지금 160이 껴져 있어요. 요것도 한번 재원을 확인해 봐야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원래 다 앞에 180에 뒤에 160 끼는 걸로 돼 있는데 요건 그렇게 돼 있네요. 여기 있는 게 6이라 그랬죠? 여기 같은 경우 지금 앞에가 180이 껴져 있습니다. 로터 사이즈 말하는 거예요. 한 사이즈가 큰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오늘 프로칼리버 3G에 대한 얘기를 다 했어요. 제 영상 보시는 분들 꼭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그리고 제 영상 계속 업로드된 거 빨리빨리 보시려면은 이제 알람 설정까지 좀 해주시면 영상 만드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해 하신가?